자, 이제 자연탐구의 맨 마지막 파트인 과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좀 다루면서요. 과학교육의 지식 개념, 지식 유형, 그다음에 과학교육 교수법, 그리고 창의성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거는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과학교육의 기본 개념을 따질 때 체계, 어떤 구조의 전체적인 틀이 개념상에서 들어오게 한다. 모형, 이해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현상을 미리 고안된 자료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학교육의 기본 개념이고요. 항상성과 변화, 그대로 있는 것과 변화되는 것, 대표적인 것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것에서의 항상성, 빛이 있는 곳의 반대편엔 언제나 그림자가 있다는 항상성과 빛의 높이에 따라서 그림자의 크기도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측정 개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순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틀이 어떻고 프레임이 어떻고 어떤 시퀀스를 거치는지도 봐야 되고, 시퀀스 안에서 원인과 결과관계를 따지고, 원인과 결과관계를 따지는 것과 더불어서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다룹니다.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유기체의 구조 안에서 각각의 유기체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기체는 각 부분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물과 유기체의 속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비눗방울 놀이를 할 때 고체인 비누가 액체가 기체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항상성과 변화는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다양성, 생물의 종은 늘 같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라든가 자연세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유기체와 사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이런 거 따지는 게 일단 킬머와 호프만에 대한 얘기였다면, 사실 카린과 베스 얘기는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거의 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책에서 가장 자세하게는 사실 개념 절차 원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단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뒷부분에 다시 사실 개념 이론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실 개념 원리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서 과학적인 지식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은 다 사실로 따지는 거예요. 사실 간의 공통점으로 규정된 건 개념이고요. 개념들 안에서 우리는 거의 그 개념들까지만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들 안에서 이론이나 원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론들 원리가 반영된 것이 이제 이론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그림자 개념 수준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들은 삐아제나 드브리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수준으로 얘기했다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과학교수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실험하기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 실험하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다루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창의적 실험 구성 접근법도 있고, 혹은 교사와 유아가 함께 개념을 알아가는 탐구적 교수학습 방법도 있고, 또 때로는 놀이와 연계해서 인식 탐색 탐구 활용 등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 개념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여기 나오는 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아킨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달식, 발견식, 과정적, 상호작용적 교수법이라고 하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런 방법 안에서 전달식 교수법은 그야말로 시범과 설명 위주고, 발견식 교수법은 우리가 탐구 과정 안에서 어떤 지식을 찾아내는 걸 말하는 거고, 과정적 교수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관찰, 탐색, 비교, 분류, 예측, 추론, 실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상호작용적 교수법 이건 토의 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학습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연이어서 이제 창의성에 대한 개념 보겠습니다. 창의성은 발달 심리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형태의 내용인데요. 길포드에 의하면 확산적 사고와 동일시되었던 형태의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토렌스 등에 의하면 뭔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발전해서 가드너의 제자인 칙센트 미하이는 문화와 사회와 개인의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의성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고, 과거와 달리 창의성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과학적 창의,
예술적 창의, 사회적 창의로 나눈다라고 하는 점들도 봤습니다. 이미 우리 발달 심리에서 길포드 얘기하면서 아이디어의 양, 유창성, 아이디어의 질, 융통성, 새로운 독창성,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으로서의 정교성, 그다음에 새로운 영역 혹은 기존의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고 익숙한 걸 낯설게 보면서 뭔가 아주 작은 것의 차이에도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 이런 것들을 보고요. 성향 안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주어지는 규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게 아쉬운데요. 적극성이나 자발성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요. 알고자 하는 마음은 호기심, 그다음에 요거는 끈기 혹은 과제 집착성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개방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 교육부 자료에서 이렇게 창의성의 구성 요소를 나눠놨는데, 인지적, 성향적, 동기적 요소라고 보면서 인지적 요소에서는 사고의 확장, 사고의 수렴, 문제 해결력과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사고의 확장 안에는 확산적 사고, 상상력, 유추, 사고의 수렴에는 논리 분석적, 비판적, 문제 해결에서는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 과정이 들어간다. 성향적 요소에서는 그래서 이 개방성이 중요하다니까요. 독립성도 들어가고, 개방성 안에 다양성, 복합적 성격, 애매모함에 대한 참을성, 감수성 정도. 이건 제목 수준에서 거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독립성은 용기, 자율성, 독창성 등으로 본다. 동기적 요소 안에서는 호기심이나 흥미, 요게 중요한 겁니다. 몰입. 그래서 어떤 일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주의 집중이 이루어져 있는 내적 동기화된 상태를 몰입이라고 말한다. 이거 칙센트 미아이의 개념이거든요.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창의성을 길러주는 기법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브레인스토밍 부터 봅니다. 브레인스토밍, 최대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여러 명이서 생산해낸다라고 해서 유창성이 보다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수용해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판단 유보라고 하는 형태의 사상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내용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속성 열거 기법은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품이 갖고 있는 혹은 문제점이 갖고 있는 문제 상황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쭉 나타내 본다라고 해서 속성 열거 기법이고, 나타낼 때 이런 게 방법이에요. 명사적 특성이나 형용사적 특성이나 동사적 특성과 같이 뚜껑에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형용사적.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동사적. 이렇게 가는 것이고, PMI는 육색 사고모자 기법과도 관계가 깊은 건데요. P는 플러스, M은 마이너스, I는 interest. interest는 현재 나와 관계가 있거나 이 문제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까지예요. 도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관계되는 것, 이렇게 찾아주고. 스캠퍼는 앞잡답니다. 대체, 결합, 응용, 변형, 다른 용도 사용, 제거, 뒤집기. 외워서 정리해서 이와 같이 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그 기본적인 고정적 틀을 깨느냐인데,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대체, 결합, 응용, 변형, 다른 용도 사용, 제거, 뒤집기와 같은 형태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강제 결합법 합니다. 강제 결합법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걸 말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연필과 지우개를 연결시켜서 지우개 달린 연필로 만들어낸 게 강제 결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육색 사고모자 기법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육색 사고모자 기법은 흰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초록색, 파란색인데, 흰색의 경우 정보에 대한 사고, 빨간 것은 감정, 노란색은 긍정, 검은색은 부정, 초록색은 창의성, 파란색은 사고과정의 통제. 다시 흰색 정보, 빨간 감정, 노란 긍정, 검은 부정, 초록 창의성, 파란색 사고과정의 통제로 사고를 수평적으로 나누어서 해가면서 문제 해결 과정에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4개의 축사고는 어떤 문제를 할 때 시간, 공간, 주제, 인물로 나누어서 각각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결책을 내어놓는 걸 뜻한다.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보셨죠. 아이디어를 써본 것들의 개념들 간에 충분히 옮겨본 다음에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는 시각성을 이용한 확산적 사고기법. 희망열거법이라고 하는 거, A면 B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A면 B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그 생각에서 발전한 게 두 줄 생각.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하면
우리는 뭐 한다와 같이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해서 보는 것. 아이디어 목마라든가 아니면 생각 이어가기라든가 이런 형태의 기법들은 서로 생각들을 나열하고 서로 연결시켜가는 것들을 말하고요. 말로 해서 설명이 안 될 때는 그림으로 그려서 이미지로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시각화. 그것도 안 되면 몸으로 나타내서 해본다. 역할극. 그 다음에 아까 네 개의 축사고처럼 시간, 공간, 주제, 인물들로 나누는 것처럼 가로축과 세로축 이렇게 가로축을 놓고 세로축을 놓고 어떤 의미를 규정을 지은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느 쪽이 기울어져 있는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건 형태 분석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창의성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까지 충분히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제 녹화하는 시점으로 따져서 진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 따지면 이제 토요일날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시험 보고 나시면 훨씬 더 홀가분하고 훨씬 더 기분 좋으실 수 있게 우리는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아쉬운 마음, 또 뭔가 또 나 뭐 좀 더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강의를 어느 정도 마치고 보셨다면 그래도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의 대략적인 어떤 가장 큰 줄기는 다 살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진짜 하루하루 시간을 내고 구성을 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또 확인하고 업로드하고 그런 그야말로 쑥과 나무 마늘을 먹으며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하철에서 걸으면서 버스 안에서 설거지하면서 음식하면서 우리 함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험 잘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잘 치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